네, 안녕하십니까. 네, 혁신지원사업단입니다. 혁신지원사업은 아까도 이경화 사무국장님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의 일반재정 지원 사업이고요. 대학의 발전계획과 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대학이 지역에서의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8억 1천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대학의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또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 혁신지원 사업의 혁신의 목표는 유동적 교육 혁신 플랫폼을 통한 학생 성공을 위한 그로스 위드 교육 실현으로 정했고요. 또 그로스 위드와 관련해서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 혁신, 또 경북대학교는 기타 혁신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혁신,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조금 간략하게 성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시면 저희가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교육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온라인으로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또 온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이 많이 애쓰신 부분이죠. 그런 하이브리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신기술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이번에 교수 워크숍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나노 디그리나 융복학 과정 설계와 관련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23년에 나노 디그리 과정을 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 고등화합니다. 새로 생긴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고 또 요즘에 이제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을 도출을 했고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교무처에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사제도의 개선을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학과나 학부 단위로 전공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학사제도 유연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학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학년도 내에서 계절 학기를 정규 학기화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두를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유연 학기제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좀 다르게 해서 어떤 실습이라든가 조기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 이수제입니다. 집중 이수제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기초 모듈을 빠르게 이수한다든가 아니면 심화학습이 필요한 것들은 15주차에 다 걸치지 않고 몇 주차에 걸쳐서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학사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들에 있어서 융합전공, 특히 전문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자기 설계 전공,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의 이제 교육부 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본인의 전공과 또 타 전공과의 융합, 또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교육과정을 학생이 설계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에 대한 학위를 주는 학생 자기 설계 전공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과가 아니고요. 필요한 학부와 학과에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체계 개선인데 사실은 이제 오후에 이제 그 백석문화대학에서도 이걸 발표를 하실 텐데 교양 교육이 전공 교육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경북대학교도 이번에 교양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좀 개선을 했고 다양한 교양 교과목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초 심화 콘텐츠 또 ESG와 관련된 ESG 콘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또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퍼스널 이미지 블렌딩이라는 교양교육 과목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늘 안고 있는 숙제인 교양교과의 다양화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질 개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CQI나 이런 부분들은 NCS 기반의 질관리 체계였는데 이제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질관리 체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PDCA 모형을 도입을 해서 교육과정의 개발
개발이나 개편에 대한 절차를 또 체크를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만족도도 있고 경력개발 동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개발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됐는지, 그 교육과정이 경력개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교육과정을 좀 질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대학과 또 학과와 교수자한테 피드백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다 데이터 기반의 학사 운영,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관리, 이런 부분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도 교육과정의 성과를 좀 평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교육 환경 대응 교육의 질 관리 중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의 질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주기 때 많은 연수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내 교과에 우리 전공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콜로퀴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과에 적용한 것들, 또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기초와 응용과 관련된 실습과 컨텐츠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체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실습교육 역량과 산학 부분에서 역량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을 해서 아마 교수님들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학과나 교수님들께 적시에 피드백 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부분인데, 학사 행정을 시작부터 성과 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사 행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은 22년부터 해서 쭉 24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성공을 위한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래서 비교과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각각 부서로 흩어져 있던 비교과들을 하나의 시스템, 윙스라는 시스템으로 같이 모을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역량을 진단하고, 또 처음 비교과를 신청을 하고, 또 비교과에 대한 추천도 받고, 비교과를 통해서 역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도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채널을 만들었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숙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및 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처에서 원스톱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들께 진로 지도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교수자의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교수자의 진로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그 부분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 상담 시에 진로 지도를 좀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그런 자기 취업과 진로 설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양 콘텐츠를 취업초에서 4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를 써 주셔서 역시 교양교육의 다양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4개를 개발해서 올해 교육과정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학생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 인턴십이라든가 창업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위해서 경북대학교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학생들한테 평가를 해보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본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자격증 취업 프로그램은 이제 비교과 통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코칭 센터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죠. 학생 성공표가 만들어지고 또 코칭 센터가 만들어져서요. 학생들의 입학부터 또 취업까지 성공 코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특히 이제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니즈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고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학생 그 성공 코칭 센터가 입학 홍보처로 조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입학 당시부터 졸업까지 좀 체계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학생 상담센터는 상담 고유의 역할을 통해서 중복 프로그램을 조금 배제하고 학생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CTL의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세 번째에 있는 전공 창의 융합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융합교육과정, 학생 자기 주도 설계 교육 이런 걸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창의 융합에 대한 조금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학과 간에 또 학부 간에 이렇게 융합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잘 설계를 해서 지원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의 이제 입학 그 다음에 또 진로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고교와 연계해서 실습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체계화해서 올해 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은 뭐 교수님들 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신설학과에 대한 그 실습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계시는 공간에 여기 공연 예술가하고 실용음악가가 쓸 수 있는 쿰이라는 아트센터가 굉장히 근사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도 물론 이렇게 사용하시겠지만 타과에서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러닝 플랫폼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받고 계시는 LMS를 좀 고도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또 교수님들이 그 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올해 좀 모바일화 할 수 있게끔 고도화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지훈관 1층에 있는 그 온라인 제작 스튜디오에 대한 기자재를 많이 보완했는데 사실은 기자재에 대한 보완보다도 저는 훌륭한 팀이 빌딩됐다는 거에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PD와 또 편집 전문 인력이 올해 충원이 돼서 아마 교수님들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조금 더 질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인력 풀이 좀 구축이 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산학협력 혁신에 대한 부분이고 산학협력 혁신의 전략 목표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의 세부 과제가 산업 수요 기반의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원의 실무 역량,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한 꼭지의 세세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습센터에서 있는 직무 기반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이건 올해 지속 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산학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수님들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산학 그 연구 관련된 규정을 좀 재정비를 했고 또 KBU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 내 외부에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더 견고히 하는 2000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취업 보장형 산업체 발굴과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중에서 그 기업과 연계한 어떤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2000년도에는 지원하고 계획하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도 이제 이 링크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산학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로 했고 이 중에 한 가지 과제는 장기로 해서 VR 컨텐츠를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한테 좀 공유하고 또 유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질 좋은 VR 컨텐츠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속 과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응용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석
그 참여해 주시면 기업체의 10% 대응 투자가 있고요. 또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의 제한 없이 그 혁신 사업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과제 종료 후에도 특허라든가 기술 사업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학의 성과 창출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서 현장 실습 활성화 부분인데 혁신 지원 사업은 링크 사업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우수 현장 실습에 대한 성과 포럼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장 문제 해결력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는 경진대회하고 장학금 지원을 했고 아마 2차년도에 링크 사업에서 기업 연계 현장 실습과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또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혁신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얼 커스터마이즈드 PBL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 그 세 학과에서 작년 2학기하고 올해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끔 현장 전문가와 같이 이제 그 사례를 개발하고 또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나중에 학생 역량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ICPBL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같이 수업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평가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여기와 관련된 개발비라든가 운영비를 혁신사업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돼서는 그 창업 인턴십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의 실무자께서 굉장히 몰입을 하셔서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 스타트를 해주셨고 그래서 재학생과 스타트업 기업 매칭을 통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사례는 또 추후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좀 진행 결과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지원 사업 모든 것을 다 얘기 드리긴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혁신 부분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잡은 기타 혁신의 전략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하는 그런 방안을 1차년도에 마련을 하고 2차년도에 조금 더 실행 과제를 뽑아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와 대학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올해 굉장히 애썼던 부분은 공유 협력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KBO 지역 상생위원회, KBO 지역 기업 협의회, KBO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해 이렇게 미숙하지만 좀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와중에 지역사에서 필요한 수요를 좀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리빙랩 프로그램과 봉사활동과 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 활동을 운영을 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축제기관과 같이 해서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와 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건강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참여를 하고 주민도 참여를 하고 남양주시의 부시장님 같이 참석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의 문제를 조금 더 헬스업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12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저희 진점역에서 올해도 수고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북대학교가 지역에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는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상생 포럼을 12월에 개최를 했고 사실은 오늘 저는 이렇게 동영상도 같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유튜브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교수님들께 같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남양주시의 기업 지원과에서 앞으로 남양주시의 지역 발전, 산업 발전은 어떻게 나갈 것입니다. 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남양주시의 평생학습원에서는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갈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같이 공유 못 드린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서 남양주시의 산업의 발전의 방향,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의 방향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프로젝트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과 주민과 대학과 학생이 다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이거를 이제 그렇게 오픈을 했을 때 많이 참석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 북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또 작업치료과에서 했던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장애인 건강 지킴이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가에서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그래서 ESG 실천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는 결국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지역사회가 스스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라서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수요기반 봉사활동은 여러 과에서 많이 애써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 평가할 때 보니까 봉사와 관련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들도 역시 잘 설계를 해서 학생들한테는 직무 체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봉사를 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에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매칭하는 작업들을 올해 좀 신경을 써서 잘 설계를 해서 봉사활동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는 이제 재학생과 유학생 멘토 멘티제를 운영을 했고, 또 이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해서 올해는 취업 대비 일본어하고 영어 교육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과, 소프트웨어 융합과,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외국어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교육 운영 활성화는 더욱더 많은 사업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공공성 확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은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했으나 저희가 대학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학생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더 확대할 거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할 거고요. 또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라든가 봉사활동, 또 엑스포를 통한 어떤 산업체와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ESG 관련해서는 올해는 사실은 교양 콘텐츠만 개발을 했고 그 특강만 진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ESG 교육 경영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학생 성공 페스티벌부터 또 교정한 사업 설명회, 또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 서포터즈 활동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취재를 해서 동료 학생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조금 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대학과의 공유 협력을 위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의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경북대학교에서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같이 경북대학교의 혁신지원 사업을 알리고 공유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홈페이지도 저희가 2022년에 구축을 했고, 대학 홈페이지에 산학협력으로 들어오시면 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고, 여기 혁신지원 사업의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저희 성과들을 다 공유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교수님들의 요구라든가 학생들의 요구, 또 질문사항을 받도록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혁신지원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핵심 성과 지표로 아마 혁신지원 사업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저희 대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문제 없이 점수 감점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과 지표를 5개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 특히 지역산계 사회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저희 자율성과 지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미래교육 혁신 지수가 있고, 산학협력 혁신 지수, 학생 성공 혁신 지수, 그 다음에 취업 역량 혁신 지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지수를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애써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빨갛게 칠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애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 캡스톤 디자인, 그 다음에 교수 연구 환경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노력을 해서 교수님들이 연구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 교과 이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이 좀 창업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할 수 있게끔 동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표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자율 성과이구나를 좀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